여러분, 세상이 빠르게 변해가는 거 느끼시나요? 평생 가족만 바라본 여인이 결국 혼자가 되기로 결심한 이유, 아들을 보내버리기로 한 이유,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서울 인근에서 평생 식당을 운영하던 박선영 씨, 72살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뒤 식당을 접고 평수 넓은 아파트를 구입하여 아들 내외와 함께 살며 성심껏 집안을 챙겼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가족들을 위해 밥을 짓고 빨래를 정리하고 집안 구석구석을 정돈하며 살았습니다. 며느리가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면 따뜻한 차 한 잔 내어주고 아들이 늦게 들어오면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는 것이 즐거움이고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며느리의 휴대폰 통화 내용을 듣고 선영 씨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친정어머니 회갑기념 여행을 위해 친정부모와 해외여행을 예약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친정부모와의 해외여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몇 차례나 다녀왔던 것입니다. 선영 씨가 모든 걸 알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모르고 아들 민호는 장기간 출장이라며 거짓말을 술술 늘어놓았습니다. 며느리 지연은 친정어머니 병원 간호를 한다며 감쪽같이 시어머니를 속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선영 씨는 너무나도 가증스러웠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해외여행 일정이 시어머니인 선영 씨의 생일 주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살고 있는 시어머니와의 해외여행은 입 밖에 꺼낸 적도 없고 국내 여행조차 함께 간 적이 없었기에 섭섭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2년 전인 선영 씨의 칠순 때에도 간단한 가족 식사가 전부였던 걸 떠올리니 속이 끓어올랐습니다. 더군다나 아들 부부가 함께 공모해 거짓말로 시어머니를 속인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애지중지 키운 아들에 대한 배신감으로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마다 뜬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며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고민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아들 부부는 선영 씨와의 대화도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출퇴근할 때에도 무표정한 형식적인 인사가 전부였으며 눈도 맞추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서 큰 소리로 웃고 낄낄거리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아들 부부는 일찍 귀가를 해도 선영 씨와 저녁 식사를 함께 하지 않으려는 눈치가 역력했습니다. 혼자 저녁을 먹는 선영 씨의 마음은 서럽기까지 했습니다. 아들 부부의 신혼 초에는 함께 둘러앉아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며 웃음꽃이 피던 식탁이 이제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며느리는 친정 어머니와는 매일같이 긴 통화를 하면서도 시어머니와는 최소한의 필요한 말 외에는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선영 씨는 한 집에 살 뿐이고 아들 부부는 처갓집 식구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져서 마치 처갓집의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도 처가 행사를 우선으로 하고 선영 씨의 일정은 뒷전이었습니다. 선영 씨는 이 집안의 불청객이며 진정한 가족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만을 위해 살아온 여인이 가족으로부터 외면당하는 현실을 받아들이기는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아무리 배려해도 돌아오는 것은 무관심과 거짓말뿐이었습니다. 이럴 거면 굳이 한 집에 살 이유가 있을까? 마침내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처가 식구들과 몰래 계획했던 해외여행을 떠나자마자 집을 내놓고 이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짐을 싸면서도 마음이 아팠지만 이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내 삶을 지켜줄 사람은 결국 나 뿐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자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해졌습니다. 더 이상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아도 되고 거짓말에 상처받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아들 부부 앞에서 선영 씨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한테 거짓말하고 해외여행 간 거 다 알고 있어. 사실대도 말하고 편히 다녀오지 그랬어. 많이 생각하고 집을 내놓았다.
다행히 집이 팔려서 나는 이모들이 사는 강릉으로 이사 갈 거야. 앞으로 나도 혼자 마음 편히 살아야겠어. 너희도 나 신경 쓰지 말고 자유롭게 살아라. 원한다면 처가에 들어가서 살아도 좋겠고. 경제적인 자립이 어려웠던 아들 부부는 난처해하며 선영 씨의 눈치를 살폈지만 선영 씨의 단호한 태도에 돌이킬 수 없음을 알고 받아들였습니다. 일단 처가에 들어가서 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들을 생각하면 안쓰러운 마음도 없지 않았지만 내 아들이기도 하지만 며느리의 남편이요. 처가의 귀한 사위라는 현실을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선영 씨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를 마친 후 선영 씨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결단은 슬픔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였습니다. 남편이 저 세상으로 떠났을 때 바로 혼자 살았어야 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늦게나마 홀로 서기를 선택했기에 그녀의 노년은 더욱 단단해지고 자유로워졌습니다. 이제 선영 씨는 아침에 일어나 누구를 위해서가 아닌 자신을 위해 차를 끓입니다.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고 산책을 나가고 형제들과 만나 수다를 떱니다.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그 누구에게도 상처받지 않는 평온한 일상이 시작된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지금도 가족의 무심함에 마음이 다치고 있나요?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참고 또 참으며 살고 계신가요? 정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지켜주는 용기, 그것이 진짜 해답입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댓글로 이야기해주세요. 우리 서로 응원해줘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않으셨죠?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처럼 용기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